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거리와 변이입니다. 이동거리.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용어가 이제 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A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말 그대로 토끼가 이제 이동한 경로를 이렇게 곡선 형태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0m 정도 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동거리는 얼마냐? 너무 쉽죠.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동거리 10m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변이는 토끼가 이렇게 곡선 경로를 갔더라도요. 결국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다이렉트로 이은 이 직선의 경로는 얼마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길이는 아무래도 요 곡선 경로보다 짧겠죠? 그래서 한번 8m다. 이것도 기네. 한 6m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6m다. 그럼 이제 변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냐면요. 변이는요, 6m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요소가 좀 더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그냥 크기만 나타내면 되지만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6m라는 크기와 방향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방위 표시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그럼 얘는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한 겁니까?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숫자 4 아니에요. 방위 표시예요.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가 어느 쪽으로요?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방향까지도 내포한 말을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Q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철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데 P에서 Q까지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좀 되돌아온 거예요. 직선 경로상에서. 그래서 요점까지 다시 왔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간 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m다 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갈게요. 너무 가운데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만 더 가가지고 R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R점까지 왔다라고 해볼게요. P에서 Q까지 10m고 Q에서 R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한 6m다. 6m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경로가 6m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또 잘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를 이제 숫자로 답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m 왔고 6m 갔으니까 이동거리는 16m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변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답이 다른데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작에서 끝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P에서 R까지 이렇게 이제 직선 경로를 그려주시고 요 기럭지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요 기럭지는 얼마가 될까요? 4m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이의 크기는 4m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이제 오른쪽을 뭐 동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동쪽으로 4m다 이런 식으로 방향까지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변이가 되겠습니다.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을 이번엔 영희가 한 바퀴 돌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갖다가 뭐 그냥 A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점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온 거예요. 운동장 트랙은 뭐 한 200m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동거리와 변이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니까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200m를 이동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200m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변이 같은 개념은요.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느냐 그런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원래 여기서 출발했는데 다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위치의 변화량이 없죠. 제자리에 돌아왔으면요. 여기서 화살표 그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오게 되면은 변이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변이가 없다, 변이가 빵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변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뭐 문제 간단하게 나오니까요. 이동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동거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변이는 시작과 끝만 생각해서 직선 경로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변이할 때는 방향까지 좀 써주셔야 된다는 점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 속력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속도라는 개념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비슷하게 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속력입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표현되는 물리량이 되겠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단위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것도 많이 쓰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속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기호로 쓰면은 속력은 V,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T,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그림에서 토끼가 A에서 B까지 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0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토끼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토끼가 저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죠. 그 다음에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10미터를 이동을 했네요. 그럼 토끼의 속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아이고, 마이크 선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2분의 10이니까 5m per sec,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속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속도라는 거를 이제 속력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확하게 시간 분의 변이,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변이도 이제 미터고, 길이 개념, 시간은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또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속력은 이동거리였다면은 속도는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달라지겠죠. 속도는 얼마인가요? V,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시간 분의 S,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토끼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시간은 2초, 변이는 얼마? 6m가 되겠죠. 그래서 2초 분의 2세크 분의 6m 이렇게 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6이니까 3m per sec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속력하고는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변이 얘기할 때 이런 이제 방향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속도를 얘기를 할 때도요, 방향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3m per sec가 아니라 어디로요? 북동쪽으로 3m per sec로 간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도요, 보통 이제 방향 물어보는 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데, 그러면은 그냥 이제 방향 없이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속도만 물어본다. 그럼 방향까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력과 속도를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라는 말은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초기 속도 2m per sec로 가고 있다가 속도가 예를 들어 증가해서 6m per sec로 증가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0초 상황이고 여기는 2초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식은 어떻게 되냐?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기 때문에요.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이 식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속도의 변화량, 결국엔 위에는 이제 속도라는 것이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고, 미터 퍼 세크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거 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이 되고, 기호로는 가속도는 기호로 A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시간은 T,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은 델타 V,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델타라고 하는 값은 뭡니까?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2m/s에서 6m/s로 바뀌었으니까 변화량은 얼마예요? 4m/s죠. 그래서 4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최종적인 답은 2분의 4니까 2m/s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가속도도 속도라는 개념이 붙었어요. 속도라는 것은 방향을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해서 방향까지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가속도의 크기만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요거 숫자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을 표현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동거리와 변이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일단은 좀 외워주세요. 예, 요건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표현되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다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